펴보세요. 이제 4페이지입니다. 혹시 뭐 인터넷 강의 들으시거나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프린트 없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칠판에 제가 다 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법률 행위를 공부할 텐데,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고 책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법률 행위가 성립해야겠죠.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뭐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법률 행위가 아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매매나 임대차 생각하세요.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가 성립하려면 일단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당모가지에서 당목을 외우세요. 당모가지의 당목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함을 전제로 효력 요건이나 유효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처음이라 생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의사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놀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할 능력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일단 목적의 확정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 법에 적합해야 되고 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목적은 필요합니다. 이 목적도 이제 앞글자 따서 확가적 타 외워요. 확가적 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의사표시. 의사는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즉 우리 흔히 겉과 속이 일치한다고 하잖아요. 겉과 속 의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사 형성 과정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게 다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뭐 매매했다 하잖아요. 매매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입니다. 그래서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했다고 하면 매매나 임대차 했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라 굳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이 비정상이 법이 관여합니다. 다시 법은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췄을 때,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이 법이 관여해요. 그래서 못 갖췄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거 첫 시간에 우리가 뭐 제착사강 외운 적 있는데 제착사강 대강 기억나죠? 제차사각. 제착사각만 취소고 나머지는 다 무효라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프린트 이쪽입니다. 프린트 아래쪽에 또 그림 있죠? 그럼 이제 이건 2주 후에 공부해요. 이건 원래는 2주 후에 공부합니다. 그럼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어떤 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해결 방법. 이거 2주 후에 합니다. 원래는 어떤 게 무효인 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있는 것을 무효인 법률행위. 그럼 무효란 말은 잘 보세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럼 아무 효력 없으니까 내 의무를 이행 전에 굳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의무를 약속을 지킬 필요 없다. 효력 없으니까. 그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 지켜라고 청구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이행한 경우 괜히 이행했죠. 원래 이행할 필요 없었는데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판안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괜히 이행했네. 당신이 얻은 부당이득, 내가 괜히 이행했으니까 당신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받아오면 원상태로 온 거죠. 원상태로. 그래서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굳이 약속 지키기 전에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지켜버렸다면 다시 돌려다고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취소 사유가 있다.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취소권은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취소권이 있죠. 나에게 불리하면 취소합니다. 취소해요.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근데 취소권이 없어진다면, 취소권이 소멸되면, 취소권이 없어졌죠? 이것만 남기 때문에 유효로 딱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근본적 차이점은 무효는 제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글에 쓰지 않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쭉 무효예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전에 약속 지킬 필요 없고 이행해버렸다면 다시 판안에서 받아오면 돼요.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이네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거든요.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취소하면 중요한 말 나오는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날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매매계약. 근데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일주일 후에 취소했다. 일주일 후에. 그럼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행위시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걸 소급한다. 그래서 행위나 이날부터 이걸 무효로 봐버립니다. 시간적으로 거꾸로 올라갔죠. 그걸 뭐란다? 소급해서 표현한다. 소급입니다. 소급. 그럼 자 결국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네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요.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해서 반환 받아옵니다. 근데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이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이때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미 무효로 딱 정해진 겁니다. 근데 취소는 취소할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이쪽에서 그럼 우리는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 지금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어요. 특별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란 제정신이다 그랬죠?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랍니다. 의사 무능력자. 그리고 이 자가 한 행위는 둘 중에 무효 사유입니다. 둘 중에 무슨 사유? 무효 사유가 돼요. 무효 사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면 완전 정신 중환자 또는 젖먹이와. 젖먹이와는 자기가 먹은 뒤에 똥을 싼지 알 수 없죠.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능력 있나요? 우리는 다 지금은 능력 있어 보여요. 가끔 우리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죠. 술 마시고 필름 끊겼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호주머니에 카드 증표가 있어요. 근데 난 어제 거기 간 기억이 안 나요. 난 어젯밤에 잠시 나도 여기 있었던 거죠. 뭐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만취자거나 완전히 정신 중환자, 젖먹이와 이런 의사문자입니다. 그때 행위는 무효가 돼요. 다음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할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을 결한 자를 제한 능력자 그래요. 제한 능력자. 이 자는 일반인보다 능력이 좀 모자라니까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을 좀 제한시켜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미성년자라는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말이 어렵거든요. 피한정 후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좀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능력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야 다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이 아니지만 꼭 이건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책에서 공부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 법마다 미성년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법마다 다 달라요. 미민법은 19세 미만이에요. 19세부터 성년, 19세 미만이 미성년입니다. 그럼 이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 친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이 이런 사람이에요. 좀 약간 동네마다 살짝 마시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모자라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법원에 들어가면, 잘 보세요.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내요.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심판을 받았다가 수동이잖아요. 받았다? 수동을 피자를 써서 피가 받았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완전히 모자라요. 완전히 맛이 갔다. 그래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그 자를 법원 가면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그럼 그 심판 받은 자를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이랍니다. 그럼 이 자들은 반드시 법원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이거 받지 않으면 다 능력자예요. 이 심판을 받아야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미성년자만 나와요. 미성년자만. 우리 시험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 취소 사유예요. 다 취소인데 시험은 뭐만 나온다? 미성년자만. 그래서 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애들이 이 중학교 2학년이랑 핸드폰 사러 가요. 그럼 핸드폰 가게에서 뭐 받으라 그래요? 부모님 동의서. 부모님 동의서에 받아요. 받으면 핸드폰 매매를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 동의 없이 팔면 가서 부모가 이걸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취소 안 당하려고 부모님 동의서 얻은 겁니다. 처럼 법정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다 취소 사유인데 시험은 이제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능력편에서 여기 무효사유 하나와 여기 취소사유 하나 공부했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볍게 들어보는 겁니다. 가별한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5억 원의 사고 팔기로 그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 그랬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랍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이거 소유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그죠? 돈 줘야겠죠? 돈 줄 의무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말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처럼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하고 똑같아요. 돈에 관해서는 누가 권리자예요? 갑이 돈 받을 권리자, 매수인이 돈 줄 의무자. 그러죠? 소유권에 관해서 누가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소유권 청구할 권리자,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자죠. 이렇게 손바닥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5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거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했죠.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여기 효력요건, 이 유효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흰색을 다 갖춘 겁니다. 유효죠, 유효?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유효니까.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 을은 돈을 줘야 됩니다. 누가 하지 않으면 법에 힘이 밀려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건 법적 법률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유효일 때는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된다. 안 하면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10가 5억짜리 있거든요. 을이랑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그래요. 야, 친구야, 내가 술 한잔 살게. 몸만 나와. 택시비도 필요 없어. 내가 택시까지 다 태워 보내줄게. 나왔죠? 술을 일부러 막 진탕 먹여요. 술 진탕 먹입니다. 그래서 갑이 만취게 됐다. 만취. 의사한 문호역이 됐다. 만취게 됐어요. 우리 고의로 막 술을 먹였으니까.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내요. 친구야, 사인해. 뭔데? 아, 너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5억짜리를 2억에 사고 판다는 매매계약서에 갑이 여기다 사인했어요. 만취했으니까. 그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러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2억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의사한 문의역 상태에서 했죠.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갑이 술에서 깨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난 행동한 겁니다. 이게 술에서 깨고 보니까 이도 무효죠. 무효면 처음부터 매매가 아무 효력 없으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 청구 못합니다.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거 둘 다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까만 데 때리면 돼요. 그냥 헤어지면 끝나죠? 둘 다 이행 안 했으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다. 그냥 헤어지면 끝납니다. 근데 갑이 술에서 깨고 보니까 제가 엄청난 행동했죠. 그럼 갑이 내가 술 취했지만 내가 한 행동이라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지킬 필요 없는데 내가 한 걸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계약서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갑이 눈물을 머금고 소유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가요.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을도 씩 웃으면서 2억을 줬겠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학원 다녀온 친구가 뭐라냐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야, 너 그건 무효인데 뭐하러 이행했어?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무효인데 개인이 둘 다 이행했죠. 그럼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이행했으니까 반환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다시 소유권 뺏어옵니다. 갑은 다시 소유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등기를 뺏어와요. 물도 내 돈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원상태로 온 거죠.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둘 중에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럼 갑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근데 무효라 보면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죠.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했으면 둘 다 내 것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랑은 상관없지만
잘못한 놈 있으면 잘못한 놈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이 두 가지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다음 주 할 텐데 프린트 있겠는데 이행했을 때 원래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음 주에 사유절수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나와요.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특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 안 했으니까 이행했다면 둘 다 반환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게. 프린트에 살짝 써놨죠? 그리고 4페이지 제일 밑에 프린트 4페이지 무효는 첫 번째 박스 효력 없죠? 그 다음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반사회적 법률이면 반환 청구 못한다는 특징을 담자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자. 갑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죠. 보딩. 미성자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부동산 하나 딱 주고 왔어요. 손자에게. 고등학생한테. 얘는 그럼 할아버지 예쁨을 엄청 많이 받단 말이죠. 그럼 얘가 순진할까요? 까졌을까요? 까졌어요. 어린 것이. 폭주적이에요. 술도 엄청 잘 마셔요. 까졌어요. 요즘 고등학생 웬만하면 술 마시죠. 저희가 유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시가 3억짜리인데 엄마 몰래 팝니다. 이렇게 엄마 몰래. 부모님 동의 없이 엑셀을 팔아서 유흥비에 쓰려고. 근데 얼마에 팔았는가 봤더니 이걸 4억에 팔았네요.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법정대리인 동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엄마한테 나중에 이거 들켰네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취소해야 안 해요? 나보다 낫죠? 아니 세상에 3억짜리를 내 아들이 4억에 팔았네. 얼마나 똑똑해. 나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더라도 취소해야 안 해요. 취소 안 합니다. 유리하니까. 그럼 유효니까 이행해야겠죠? 취소 안 하면 유효니까 이행해야 됩니다. 물은 4억 줘야 돼요. 안 주면 3억짜리 등기 넘기고 4억 뺏어올 수 있어요. 유효니까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4억만 딱 뺏으면 되잖아. 1억 벌었잖아, 이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겁니다. 유리하면 취소 안 해요.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하지 않을 겁니다. 유효가 되면 둘 다 이행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아새끼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우리 아새끼가. 그러죠. 이건 뭐 영화 소설이나 난 말이고. 이제 아들이 3억짜리를 2억에 딱 팔았네, 이렇게. 들켰어요. 이제 불리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 딱 하세요. 부모님이 딱 취소했습니다. 이제 취소하면 행인실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행 전에 서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쪽에서 뺏어오는 겁니다. 둘 다 아직 이행 안 했대요. 그러면 둘 다 이행 안 하면 서로 이행할 필요 없죠? 갑도 소유권 등기 넘길 필요 없고 을도 돈 줄 필요 없고 그냥 헤어집니다. 근데 이미 이행 다 해버렸네요. 아들이 다 소유권 등기 넘겨줬어요. 이렇게. 을도 3억을 딱 2억을 딱 다 줬습니다. 이행했는데 엄마가 이제 취소했다. 그럼 취소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이행했는데 취소하면 반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갑 측 엄마나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해서 뺏어옵니다. 소유권 등기를 다시 뺏어올 수 있고 을도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할 수 있다면 유리하면 취소 안 합니다.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니까 둘 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뭐 할 수 있다?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엄청난 근데 특징이 있거든요. 이건 1월 달이나 자세히 공부할 텐데 잘 보세요. 이 고등학생은 2억 반환해야 되죠. 이 제한 능력자는 이자를 법에서 보호합니다. 얘는 이거 반환할 때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뭐만? 현존이익만 반환한다는 특징을 1월달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가 까져서 2억을 다 술 마셨다.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면 10원도 안 줘도 돼요. 다 써버렸으니까. 10원도 안 줍니다. 현존이익이 10원도 없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다시 뺏어와요. 근데 얘가 1억만 탕진해, 1억만. 1억은 줘야 돼요. 부동산 뺏어옵니다. 내가 약간 덜 까져서 큰 돈이니까 좀 더럽더라고. 큰 돈을 그대로 통장에 놔뒀다. 그럼 2억 그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키가 까지려면 확실히 까져야 돼요. 이 다 썰으면 10원을 필요 없잖아. 그럼 을 억울합니까? 아니 얘가 2억을 다 써버리면 을은 10원도 못 받고 소유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린애 꼬셔서 이렇게 싸게 엄마 몰래 사래요? 아까처럼 사면 취소 안 하거든요. 누가 엄마 몰래 이렇게 후려쳐서 싸게 사래요? 그럼 네가 더 썩을 놈이에요. 이행하잖아? 그럼 니만 못 받을 수 있어요. 니만. 이렇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얘들을 사랑해 여기서 제한능력자 보호합니다. 어린애 꼬셔서 이렇게 살지 모르잖아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혹시 이행했다면 잘못하면 너만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 통이 어디란 말이죠. 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건 차차 공부 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에서 의사 무능력자는 모의사유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사유인데 시험은 미성년자만 나오고 법정 대리인 동의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책을 이제 찾아봅니다. 책은 자 127페이지 오세요. 자 연필로 밑줄 준비합니다. 자 밑줄 준비. 자 127페이지 상단에 제4절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써 있습니까? 밑에 밑줄합니다. 자 밑줄. 제가 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밑줄 하세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 네모칩니다. 성립요건이라고 하면 성립된 법률행위, 그러니까 아까 성립한 걸 전제로 이르게 온다 그랬죠. 성립도 안 했다면 올 수 없는 겁니다. 성립된 법률행위예요. 성립된 법률행위가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네모 크게 칩니다. 유효요건 가로 열고 효력 발생 요건까지 다 네모치세요.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라고도 한다. 다만 명확히 구별할 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효 요건을 구비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성립해야만 효력 요건으로 넘어옵니다. 성립하고 또 이거까지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양괄호 1번 성립 요건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밑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으로 1번에 자 당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목적 동그라미 하세요. 아랫줄에 의사표시 동그라미. 이 세 가지를 넣은 것 보통이다.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2번 왼쪽에 두 줄 체크 왼쪽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다음 양괄호 2번 유효 요건 보세요. 자 밑줄. 성립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다음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자,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자 능력에 동원하세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그 아랫줄에 제한 능력자 동원하십니다. 가로 열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자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대명까지의 사설을 끊어요. 대명까지의 사설을 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 능력자였어요. 제한 능력자. 그 뒤에 의사한 무능력자 동그라미. 의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의 동그라미 무효로 다룬다. 그래서 사선 앞에는 제한 능력자, 사선 뒤에는
의사 무능력 서로 다릅니다. 어때?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본서적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목적이, 자, 확정에 동그라세요. 다음, 가능 동그라미, 적법 동그라미, 사회적 타당까지 동그라미. 확가적 타가 있을 거.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 관해서 의사표시가, 자, 일치의 동그라미, 여기 일치. 여기 이제 일치?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하자가 없을 것 동그라미. 요렇게, 여기. 하자가 없을 것, 여기. 일단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참고라고 박스 하나 있습니까? 참고 박스 여기인데, 이거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참고라고 쓴 거예요. 시험 범위 아니지만 알아야 되니까 참고. 1번 권리 능력 있습니까? 자, 밑줄 하세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연인 동그라세요.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이에요. 그 TV에 나온 텐트 치고 사는 개들이 아니라, 뭐 체백만 그런 애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 다음 법인 동그라세요. 법인도 사람입니다. 법에서.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갖는다. 즉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 주체가 된다. 밑줄 하세요. 2번 의사 능력 있습니까? 자, 1번의 밑줄. 사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제정신이다. 술에 몹시 취한 자 만취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행위 등을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까지. 아래 3번 행위 능력 보입니까? 자, 밑줄 하세요. 법정대리인 도움 없이 행위자 단독으로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이 갈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밑줄 했죠? 자, 밑줄 하면, 자, 한다 있죠? 라고 한다 그 아랫줄. 그 아랫줄 끝부분에 민법이 있어요. 민법. 찾았습니까? 민법이 그 밑줄.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문장 보지 말랍니다. 알 필요 없어요. 민법이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및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보세요. 만 19세 동그라미.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19세부터 성년이죠? 밑에 미성년자. 빨리 끝내라고 신호가요. 자, 2번 보세요.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까? 자, 질병, 장애인,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수치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의 동그라미, 좀 능력이 모자라요.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의, 자, 심판의 동그라미,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 3번 피성년 후견 보세요. 질병, 장애인,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수치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속적으로 결여까지 동그라미. 완전히 맛이 갔다.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 후에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의, 자, 심판에 동그라세요. 심판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얘는 능력이 부족. 얘는 지속적 결여. 그러죠? 공통점은 심판받은 자.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나중에 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부족, 심판. 부족, 딱 아는 거예요. 3번에 지속적 결여, 심판. 다 읽을 필요 없죠,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10월 달에 하루에 민법식을 다 보게 돼요, 하루에. 그래, 가능합니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봅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칠하면 유치하지만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통점 차이점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죠? 다음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제 129페이지. 제5절 법률행위, 자, 목적 동그라미. 여기 목적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제 확가적타 필요하죠? 목적이 확가적타인데, 이거 두 개는 쉬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부터 좀 어려워서 여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여기 확정 가능이까지 공부할 겁니다. 잠깐 프린트로 오시면, 프린트 4페이지. 위쪽에 다시 큰 박스 보세요. 위쪽에 법률행위 요건에서 여기 위쪽이 이거 위쪽이 여기가 양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필요하죠. 확가적타 네 가지를 결하면 여기는 무효사유밖에 없습니다. 확가적타 네 가지를 결하면 무효사유밖에 없다. 그 다음 의사표시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일치가 정상이죠.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 그 다음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죠. 이걸 못 갖췄다. 결하했다가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 여기다가 불일치해 쓰면 되게 프린트에 여기는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게 써보면 이제 비진이 표시라는 걸 다음 주 공부합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라는 것도 다음 주 공부할 것이고, 다음 차고까지 세 가지가 불일치예요. 그리고 하자에 있는 게 사기와 강박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이걸 제가 비통착사강이라 불러요. 여기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 다행히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틀려도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항상 시험은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몰라도 세상 살아왔죠. 지금까지 이런 말 몰라도 세상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민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 시험 한 문제. 그러니까 틀려도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한 문제 틀려도 세상 사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이해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거 이거. 그러게 의연하게 가지 항상 우리 전략적으로. 그럼 이거 비통에 무효사유가 있고 착사강에 사고사기 강박에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암기법 취소사유를 제착사강, 제한능력, 차고, 제착사강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 칠판에 없는 것도 무효 엄청 많아요. 칠판에 없는 것도 다 무효. 취소는 우리 딱 4가지. 제착사강 딱 4가지라고 문제까지 2개 풀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129페이지. 129페이지. 상단에 제5절 법률행위 목적이 있습니까? 네모 1번 목적의 자 확정 동그라미. 일단 밑줄만 하세요. 자, 양가를 1번 밑줄합니다. 양가를 1번. 밑줄 잘하세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밑줄. 밑줄 했죠? 양가로 2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마침표하고 밑줄 해석을 통해서 밑줄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된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의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러니까 확가적타는 뭐만 있다? 무효 사유만 무효. 그 딱 밑줄 그은 2줄만 딱 보면 돼요. 이런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가 나란히 X, Y, Z 3가지가 있어요. 나란히 3가지가 있다. 평수도 100평씩 딱 똑같아. 100평씩. 토지 3개 있거든요. 근데 의라고 뭐라 그러냐면 토지 셋 중에 하나를 3억에 산다고 매매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셋 중에 하나를 3억에 산다고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도대체 목적이 어떤 토지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 매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도대체 목적물이 뭔지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효란 말입니다. 무효. 이런 일이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그죠? 아파트 내가 10개야. 그 중에 하나 3억에 팔게. 10개 중에 뭘 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무효. 그 말입니다. 밑줄한 게. 본 적은 없죠, 이런 거? 그리고 참 부럽죠, 이거? 얼마나 많으면 몇 개 중에 하나 팔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험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말에 네모 2번 목적의 자 가능 동그라미 가능. 옆에 살짝 써보세요. 우리 책이 없으니까. 목적의 가능 동그라미 쳤나요? 반대가 실험 불가능 불능이에요. 가능이 정상이라 우리는 결함 불가능이 비정상을 비정상. 불능은 크게 2가지입니다. 원시적 불능과
이 옆에 씁니다. 이렇게 책을.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두 가지 딱 써보세요. 이렇게. 쓰셨나요? 자, 원시적 불능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불가능 그 말 같죠?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이건 무효로 취급해요. 무효. 후발적 불능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이건 후발적 나중에 불가능 그 말 같죠? 그럼 처음에는 가능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로 유효.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됩니다. 다시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이라 무효. 이건 처음에는 가능했으니까 유효. 나중에 불가능이라 유효.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출제원이면 1번을 시험에 내겠어요? 이거 2번을 시험에 내겠어요? 1번, 그렇지 2번. 이건 왠지 누가 안 틀릴 것 같죠? 이건 틀려도 이걸 틀리겠죠? 왠지 무효 같은데. 그러니까 시험을 당연히 이거 냅니다. 벌써 우리는 출제자 의도까지 다 알아, 이렇게. 저 때문에 한 거예요. 저랑 하니까. 다른 강의 들으면 민법 어려워요. 저랑 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자, 외워요. 그래서, 휴, 외워요. 휴, 이렇게. 그럼 내년 시험장가 기억납니다. 휴. 그럼 너는 자동 무효. 이거 시험에 내면 또 많이 틀려요. 적지 마세요. 이래낸다. 적지 마세요. 나중에 하니까. 처음에는 실현 가능했지만, 저 적지 마로 빨리 써요. 나중에 실현 불가능하면,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제가 부정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자 일부러 빨리 썼어요. 처음에는 실현 가능하였지만 나중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틀렸죠? 나중에 불가능이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틀렸죠? 유효. 그러니까 휴라고 외워둬야만 나중에 실현 불가능 그때부터 이게 틀린다 알잖아요. 이게. 안 틀리겠죠? 휴 외우면 휴? 나중에 이거 하면 되고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건 나머지는 계약법에 알아서 합니다.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129페이지. 네모의 목적의 가능성 있나요? 아래 한 줄만 밑줄. 법률행위 목적 가르고 내용 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 결론이 없거든요. 결론 이거 쓴 거예요. 이제 결론. 불능은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우효를 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행위 목적 확가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어려워서 좀 다음 주에 할까 되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은 복습 안 하면 되는데 막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럼 강의를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면 용어가 익숙해지죠. 그럼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